우리 전 영상에서 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결국 ECB에서 분절화 방지 대책으로 TPI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아버지랑 얘기를 하다가 특별 영상으로 만들자고 쫄라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바쁜데 힘들게 해서 미안. 힘들긴. 근데 아빠 친구들 중에서 정말 딸내미하고 대화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 애들도 많아. 에이 설마. 진짜 뭐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냅다 와야지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아버지 친구분들 저 숨겨둔 애인 아니고 진짜 딸 맞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이수야, 먼저 TPI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TPI는 전달 보호 기구라는 건데요. 거의 무한대로 남유럽의 위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재정위기 때 만들어진 OMT와 비슷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론했었던 ESM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OMT랑 ESM 두 가지 다 경기 부양책인데요. 자, 일단 경기 부양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주도해서 금리 정책이나 양적 완화 등을 하는 걸 통화 정책이라고 하고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집행하는 것을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ESM은 재정 정책에 속하기는 해요. 유로존은 재정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로존의 정책위원회에서 ESM과 같은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OMT는 ECB 주도의 정책이고 ESM은 EU 집행위원회 주도의 정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퍼펙트.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들어. 그러니까 네 말대로 ECB 주도의 정책인 거지. TPI가 돈 찍어내가지고 무한대로 사겠다라는 거, 뭐 과거 OMT하고 비슷한 정책 네가 다 말했잖아. 근데 뭐가 궁금한 건데? 돈을 마구 찍어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지,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지. 안 그래도 지금 유로화는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돈을 찍어내서 남유럽의 부실을 또 메우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떨어질 거란 말이죠. 유로화는 지금 지구 위에서 넘버 2 기축통화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안정적인 통화로 인식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발행권을 남발하다가 결국에는 유로화에 존폐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그들이 더 잘 알 텐데 유로화가 속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TPI가 나오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가 재개된다면 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냐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TPI에서 이번 발표할 때 조건을 달아놨잖아. ECB에서는 부당하고 무질서한 시장 역학 상황에서 가동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또 EU의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 재정과 부채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관련 정책이 건전해야만 도와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뭐 막 찍어내겠다라는 거는 아니야. 그니까 내 말은 그 조건에 맞는 나라가 지금 있긴 하냐는 말이죠.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하고 국가 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유로존 안정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인데 탄탄하던 독일도 현재 국가 부채가 GDP 대비 70%까지 상승을 했고 이탈리아는 무려 GDP 대비 151%예요. 재정위기 당시에 제일 먼저 문제를 만들었던 그리스는 당연히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현재는 193%로 확대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남유럽 최대 문제국을 유지 중인데요. 아무튼 지금 유럽에서 고부채국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이 90%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남유럽에서 이 90%에 맞춘 나라가 하나라도 있냐 이 말인 거죠. 없지. 당시에 재정위기 때 그나마 좀 튼튼했던 스페인은 73.5%였던 게 지금은 118%로 엄청나게 늘었고 그나마 모범생이라는 포르투갈도 현재는 GDP 대비 127%나 되죠. EU의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 재정과 부채가 지속 가능해야 하며 관련 정책이 건전해야만 빌려주겠다면 그러면 사실 아무도 안 빌려주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정책을 대체 뭐하러 발표한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번 정책이 과거 OMT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 과거에는 금리를 내려줬지만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쪽에 있다라는 거지. 그게 달라. 그것도 한 방에 50베이스 포인트 올렸잖아. 이걸 불태화 전략이라는데 불태화 전략은 아빠가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지. 정리를 한번 해봐. 불임 시술을 Sterilization Operation 이라고 하는데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불태화 정책은 Sterilization Policy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우리나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달러가 유입이 되면 그대로 유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화를 발행해서 바꾸어서 유통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통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인플레가 유발이 될 수 있어요. 이 인플레를 막자면 통화 안정 채권을 발행하거나 혹은 금리를 올려서 유통 물량을 말려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불태화 정책입니다. 그거
그건 진짜 아빠처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좀 이수 스타일로 조금 이수 더 스타일. 쉽게 안 돼 그거? 쉽게 말하면은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을 시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클락션을 누르기는 해야겠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거나 기분 나빠할 것 그렇지, 같아가지고 기분 나쁘지. 대신에 엑셀을 세게 밟는 거죠. 중립으로 놓고.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긴 좀 그렇잖아요. 차 엔진 소리를 듣고 피해 주신다면 나는 소기의 목적을 또 달성을 한 거고 그리고 또 그분들은 놀라거나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서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돈이 부족한 곳에 집중 수혈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흡출시켜서 전체 유동성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대박. 야, 그거 진짜 내가 써먹어. 이거 지워. 핵심은 뭐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겠다라는 게 불태화 전략이지. 그쵸. 와, 좋다. 그러니까 ECB가 돈을 왕창 발행을 해서 분절화를 막겠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국채를 사겠다라는 거잖아. 그거는 결국은 분절화를 막기 위한 행동이지. 어쩔 수가 없지. 그쵸. 꼭 해야 되는 거고. 네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안 그러면 부도가 당장 나버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유동성이 급하게 공급이 되고 거기서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금리를 급하게 올려가지고 불태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이지.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TPI가 과연 남유럽의 위기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나한테 왜 그래? ECB가 너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디테일이 없어. 게다가 발표 직후에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가 230 베이스 포인트까지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뭐 또 유로화도 오히려 상승하다 좀 말았고. 이건 아직까지도 시장이 TPI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 ECB가 지금은 그냥 얼개만 공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이 보강되고 발표가 되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말을 해줄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연준이 75베이스 포인트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앞두고 ECB는 4-5시간 전에 특별회의를 소집합니다. 이유는 연준의 금리 과속이 남유럽의 분절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라가르드는 25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끊임없이 제시를 해놓고도 지난 ECB 회의에서는 50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발표를 했고 덩달아 TPI, 즉 분절화 방지 대책까지 발표를 했죠. 남유럽의 국채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 무한대로 살 수 있다는 점은 과거 OMT와 닮아있지만 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 인상함으로써 불태화 전략을 함께 구사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다만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당연히 아직 알 수 없습니다. TPI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는 오히려 더 벌어졌기 때문이죠. 앞으로 좀 더 다듬어진 정책의 디테일이 나와야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짧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 이거 안 해? 해줘. 하뚜.